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준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네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걸 넘어서 그 죽음을 이용해 세상을 속이려 한 놈이 있어. 2024년 8월 3일 새벽, 경기도 하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긴 사건이야. 비명 대신 119 신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었어. 제발요. 제 여친이 자해했어요. 가슴에 칼이.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거실은 피바다였고 남자는 피가 낭자한 여자친구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지. 이건 누가 봐도 연인을 구하려다 피칠갑이 된 비련의 남자 주인공 그 자체였어. 근데 말이야, 이 눈물 전부 1초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오늘 전국을 분노하게 만든 하남 자살 위장살인 사건,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줄게. 사건의 시작은 고작 19일 전이었어. 25살 김 씨와 26살 B 씨는 짧은 연애를 시작했지. 근데 연애 2주 만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선언해. 뉴스 기사를 보면은 B 씨는 김 씨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에 지쳐 있었다고 해. 사건 전날인 8월 2일 저녁, 김 씨는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B 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김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30분 동안 통화한 거에 격분하기 시작하지. 나랑 헤어지자마자 다른 놈이랑 통화해? 이 사소한 분노가 살해로 변하는 시간이었지. 이놈은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 본 거야. 자, 이제 사건 당일 12시 13분 신고 전까지의 공백을 들여다보자. 전문가들은 김 씨가 B 씨를 찌른 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 왜냐?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을 세팅이 필요했거든. 첫 번째는 상처 조작이야. 김 씨는 17cm의 식칼을 사용했어. 자해로 보이게 하려면 각도가 중요했지. 두 번째는 알리바이 구성이야. 자기 몸에 피를 묻히고 구조하려다 묻은 피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를 안고 뒹굴었을 거야. 세 번째는 신고 연습이야. 목소리 톤을 조절하면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목소리로 준비했지. 실제로 신고 당시 김 씨는 여친이 칼을 들고 휘두르다가 자기 가슴을 찔렀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 이 15분간의 은폐 작업 때문에 경찰은 초기에 이 사건을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게 돼. 김 씨는 풀려난 뒤에 더 대담해져. SNS에 추모글을 올리며 여론전을 펼치지.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과 국가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형사들은 김 씨의 진술에서 치명적인 모순을 찾아내. 자해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갈비뼈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정도의 괴력을 내느냐. 이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국가수 부검 결과 흉기는 심장을 완전히 관통해서, 이건 위에서 아래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찍어 눌러야만 가능한 기표였지. 거기에 혈흔 형태 분석이 결정타를 날려. 피해자가 자해였다면 피가 튀어야 할 방향과 김 씨의 옷에 묻은 피의 패턴이 전혀 맞지 않았던 거야. 결국 김 씨의 눈물 연기는 과학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자, 이 대목이 너네가 가장 궁금하고 분노할 부분이야. 김 씨는 사건 당일 오후, 그러니까 여자친구 사망 선언이 떨어진 지 몇 시간 뒤에 뭘 했을까? 슬퍼서 술을 마셨을까? 아니, 데이팅 앱을 켜서 새로운 여자들을 물색했어.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 술판을 벌였고, 심지어 체포되던 9월 2일에도 남양주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거됐어.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죽음을 자살로 위장해놓고는, 아,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여자랑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인간일까 아니면 괴물일까? 1심 재판부는 이 괴물 같은 행태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해자를 자살로 위장하고 그날 오후에 새로운 이성을 만난 점은 반사회적이라고 꾸짖었지. 그런데 2심 판결이 우리를 다시 한번 허탈하게 만들어. 피고인이 아직 26세로 젊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 이 논리로 징역 28년으로 감형해 준 거야. 28년 뒤면 이 가해자 나이가 고작 54살이야. 아직 한창인 나이에 다시 사회로 나와서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며 접근하겠지? 우리 법이 보호해야 할 건 죽은 피해자의 권리일까? 아니면 살인자의 교화 가능성일까? 자, 이제 이 사건이 우리한테 남긴 걸 생각해 보자고. 1심이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줄어든 이유? 황당하게도 가해자가 아직 젊어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말이야, 진짜 교화가 될까? 사람 죽인 당일 오후에 데이팅 앱을 켜서 새로운 여자 찾던 놈이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야. 우리 법이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할 때 피해자의 사라진 미래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는지를 난 묻고 싶은 거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해. 집착과 통제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살인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 너희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경고등이야. 절대 무시하지 마. 김씨, 28년 뒤에 세상 밖으로 나오겠지. 하지만 네가 누리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피해자의 인생을 훔친 대가라는 거. 평생 뼈에 새기고 살아야 할 거야. 피해자분이 하늘에서 부디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빌게. 이번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너희는 28년이라는 형량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다음에 또 다른 사건 이야기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